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전 10시가 돼서 저희가 준비한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관훈클럽이 준비한 대선 후보 토론회 그 첫 번째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72대 총무를 맡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에 관훈클럽은 대선 토론이라는 기획을 통해 다양한 후보를 모시고 역사적 역할 그리고 정치에 필요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선거가 잡히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나라 안팎은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 모시고 유권자들이 꼭 궁금해할 만한 내용 또 아셔야 할 만한 내용을 저희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관훈클럽 대선 후보 토론을 통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질문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준석 후보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양력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입니다. 그 다음 KBS 김대홍 일요진단 라이브의 앵커입니다. 네, 이제 이쪽이죠.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네, 고일환 연합뉴스 부장입니다. 네, 그럼 이준석 후보의 모두 말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른바 보수 진영 일각에 추진되는 빅텐트 단일화에 참여할 뜻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그 묻지마 단일화에 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서슬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그리고 저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으로 뜨거운데 우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용어를 시대정신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상과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목표입니다. 저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파리에 불과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독단과 폭주, 거부권과 탄핵 이렇게 점철됐던 지난날의 그런 분열 정치가 오늘의 사단을 나왔습니다. 또다시 흑백으로 진영을 갈라서 우리 쪽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캐캐 묵은 사고로는 미래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의 수많은 문제와 파행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출발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다시 짜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야 비로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에게 달콤한 사탕발림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이걸 주겠다라는 약속에 익숙했고 막혀있는 물길을, 통로를 뚫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목마른 물통 하나씩 쥐어주는 그런 손쉬운 방식의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책임은 방치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든 관심 없고 오늘만 살면 된다, 오늘만 살면 된다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까지 횡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19개 정부 부처를 줄여서 13개 부처로 만들어서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재의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았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특정 분야를 의식해서 이름만 길게 열거형으로 늘어뜨려 놓은 부처 명칭도 직관적으로 축약하겠다는 방침 또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지방공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30% 정도를 지방에게 주되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책임을 높이고 경쟁 가운데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지방공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의 부담이 없어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최근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교사 소속 국가 책임제,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에 대한 디텐션 제도 등 무너진 교권부터 바로 세워서 교육 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탄스러웠던 주 4일제를 주 4.5일제로 되받는 포퓰리즘 경쟁. 저쪽이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도박하듯이 이쪽에서는 200조를 투자하겠다는 무지성 숫자 노름. 나라 돈을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풀어대는 낭비와 허영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무너진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든든 출발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하겠다는 계획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원해주는 정책의 이면에 다른 어느 한쪽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반기 40년이 산업화를 상징하는 시기였다면 후반기 40년은 민주화를 향해 달려온 시기였습니다. 다가오는 40년은 과학기술에서 승부처를 찾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후 그 혜택을 누리며 성장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념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시기를 겪지 않았고 특정한 이념의 향수에 젖어 있거나 특정한 사상에 경도되었다가 좌우를 극단적으로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친구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난 저희 세대에게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 지휘봉을 넘겨주십시오.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의 변곡점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에게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넘겨주었던 통 큰 선택이 있었습니다. 마크롱이 프랑스를 그렇게 개혁으로 이끌었고 토니 블레어와 데이빗 캐머런이 영국을 변화시켰으며 오바마와 케네디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각각 그었습니다. 아마 프랑스 국민도 원내 의석이 없는 그런 정당이 정부를 이끌 수 있겠냐고 39살의 마크롱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정부만, 대통령만 바꾼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훌륭하신 대한민국 국민께서도 프랑스 국민의 못지않은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입니다.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빅텐트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보여주시는 융합적 사고, 홍준표 시장님의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곳 관훈토론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란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한다. 노무현의 뜻까지 하나로 모으는 이준석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실력 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정치인들끼리 급조한 빅텐트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압도적인 협치를 만들어내는 빅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시대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세대 교체입니다. 모두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